자, 이번에는 개발론이죠. 개발론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가. 자, 개발의 위험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 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개발사업과 같은 법적인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면 공법이라고 해야죠. 사법이 아니라 틀렸고, 소유권 관계라면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뒤바뀌었어요. 틀렸어요.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는 건 공법상의 계획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 그 중에서도 공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틀렸고,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구역이죠. 얘도 공법상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공법적인 위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는 시장 위험이 아니라 공법적인 위험 또는 법률 분석,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X. 자,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장 위험. 옳은 지문.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웁니다. 시장 위험. 개발사업자의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항상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져야죠. 완성에 가까워지면 개발은 확실해지는 거니까 위험은 작아지는 것이죠. X. 자,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동산 분석. 자, 일단 질문.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고 출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요 시장을 쭉 빼면 우리 기본서나 요약집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을 빼면. 자, 아무튼 부동산 분석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이죠. 옳은 질문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개발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개발을 위한 부동산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사후 검증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죠. 옳은 질문이에요. 시장 분석은 대상 지역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지역이 나왔고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을 분석하네요.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을 분석한다면 시장 분석이 아니라 지역 경제 분석이죠. 틀렸죠. 지역 경제 분석. 그러면 질문.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이라는 지역의 경제를 왜 분석합니까? 그러면 개발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개발의 수요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을 우리는 지역의 경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합니다. 이것만 나와도 지역 경제 분석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개발의 아이디어에. 그래서 개발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의 유형이 특정이 돼요. 그럼 그 특정된 유형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분석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성이 아니라 시장 분석인 거죠. X죠. 시장 분석. 그럼 봐요.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럼 지역 경제 분석인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 자, 뭔지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분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분석이고 그 다음에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딱 보는 순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시장성이죠. 시장성은 항상 앞에 미래, 준공 시점 시장의 성질을 흡수율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게 시장성이죠. 그러니까 미래 시장, 준공 시점의 시장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 임대될 수 있나요? 이걸 흡수율이라고 하고 미래 시장의 흡수율을 분석하니까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야죠.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고 틀렸죠. 그러니까
자,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이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옳은 지문. 자, 개발 사업이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이 발생되면 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8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재무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결국 타당성 분석이잖아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둘 다 옳은 지문이죠. 개발 사업에 따라 타당성 분석이 동일한 경우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개발 자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채택하는 게 아니라.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입지계수예요. 입지계수는 계산과 관련된 주제죠. 항상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니? 그러면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찾은 다음에 지역 산업 구성비를 국가 전체, 전국 평균적인 산업비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입지계수는 항상 1보다 클 때 기반 산업이 되는 거죠. 이게 틀렸죠.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입지계수가 1보다 클 때 기반 산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발의 방식. 자,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매수 방식이에요. 자, 공영개발은 매수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는데 매수 방식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해낸 게 환지 방식인 거죠. 이게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어가서 사업 시행자의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 방식이죠. 자, 매수 방식은 협의로 취득하는 매수가 있고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용이라는 게 있죠. 수용은 강제적인 취득이니까 항상 매입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점이고 옳은 지문이죠. 자, 1번은 틀린 거예요. 매수 방식이야죠. 환지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혼용 방식은 환지와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고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야. 3번 옳은 지문. 자, 자체 사업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는 방식이죠.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건설 회사입니다. 틀렸죠?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옳은 지문이죠. 자, 6번. 자,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개발 사업에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이 아니라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돼야죠. 그래서 너 틀렸고.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 사업을 부탁합니다. 부탁할 때는 항상 수수료를 지급하죠. 이게 포인트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옳은 지문. 사업 위탁 방식의 다른 표현이 수탁이죠. 수탁. 신탁만 아니면 되는 거죠. 위탁과 수탁은 똑같죠.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집니다.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사업의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집니다. 이거에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니까 명의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니까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죠. 그래서 개발 지문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합니다. X죠.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요. 수수료. X. 자, 등가 교환 방식 나오면 암기 코드가 항상 기여도에 따라서 완성된 물건의 지분을 나눕니다. 근데 수수료라고 나왔으니까 등가 교환이 아니라 위탁 방식이겠죠. 위탁 방식. 토지 신탁은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로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뒷문장이 익숙치 않다 했어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신탁계약이 익숙치 않아서 뒷문장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랑 비슷하다고 그랬어. 보험. 자, 보험이라고 바꿔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들에게 보험 증서를 주죠. 그리고 보험 증서의 명의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까? 그럼 바로 11번에 있어요. 토지 신탁은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당신의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당신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라는 계약이 신탁계약이에요. 토지개발 신탁이. 토지개발 신탁계약이.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수익을 돌려줄게. 그래서 신탁회사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는 증서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수익증권이라고. 그래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명의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번은 옳은 지문, 11번도 옳은 지문.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은 신탁회사가 조달해야죠.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X. 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갔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갔습니다. 옳은 질문이네요. 14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고, 컨소시엄은 다수의 법인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니까 다수 법인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한 방식이죠. 둘 다 옳은 질문이죠. 자, 민자사업이에요. 민간이 자본을 대는 이런 사업을 민자사업이라고 하는데, 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댄다고? 민간 사업이 아니에요. 민간이 자본을 대고 나머지는 공공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자, 돈만 있다고 개발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사업을 우리는 이 섹터가 아니라 제3섹터라고 하죠. 틀렸죠. 제3섹터. 자, BTO라고 되어 있어요. 준공, 빌드고,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 넘어갑니다. 트랜스퍼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오퍼레이트, 그래서 BTO, 옳은 지문이네요. 18번,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고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합니다. 트랜스퍼 T.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합니다. 그러면 BTL이 나와야죠. 임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리스라는 약자 L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19번, BTO 방식은 건물, 기숙사, 건물, 기숙사, 아파트 다 건물이에요. 건물의 운영 방식은 리스죠. 임대차. 그러니까 건물 등은 BTO가 아니라 BTL이어야 돼요. BTL. 그러니까 18번도 틀렸고 19번도 틀렸고, 임대가 나오면 전부 다 BTL 방식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BOT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합니다. 빌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 오퍼레이트. 그리고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트랜스퍼. 정확히 맞았네요. BOT. 자, 여기는 O가 두 개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오운, 소유의 오운이고, 하나는 운영의 오퍼레이트예요. 그래서 시설의 준공, 빌드고,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 오운의 오, 운영권, 오퍼레이트의 오를 갖는 방식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22. PLT예요. LL. 그러니까 임차라는 말이 가운데 있어야겠죠. 사회 간접 시설 건설하고 빌드.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임차합니다. 리스.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합니다. 트랜스퍼. 옳은 지문이네요. 옳은 지문. 그러면 개발이 끝나는 거야. 개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봐요. 딱 끊어놓을 테니까.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